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환 이분컷입니다. 이번 주부터 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라이브를 하기 전에 좀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댓글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그 댓글로 남겨주신 것 중에서 재밌는 코멘트나 아니면은 질문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면은 좋은데 근데 일일이 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주요한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게 됐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댓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AAA님 이분은 그 군대에 계실 때부터 저희 귀환러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휴가 나오실 때마다 댓글 달고 하셔가지고 제가 나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대댓글도 달고 그랬었는데, 전역도 얼마 전에 하셨고, 그런데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저도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DP 6화까지 다 봤는데 와, 정말 군대 생활 힘들구나 이렇게 좀 느꼈었거든요. 취직 축하드리고, 또 거래소 맞은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마주칠 일이 분명히 있겠죠? 그때 이렇게 귀한 제스처로 인사 꼭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취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도님은 항상 그 댓글 끝에 이 호우를 붙이시는 귀한 것인데, 아마 뭔가 흥을 돋구기 위한 호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전 충청의 아줌마들은 코로나를 뚫고 신세계를 뚫고 있습니다. 호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대전점 아트앤사이어스 아싸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은 목표 대비 지금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날이 23일이었잖아요. 연휴가 바로 끝난 직후니까 좀 한산할 줄 알았는데 아주 미어 터지더라고요. 유통기한 오리지널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어서 저희 주한무 PD하고 애기 PD하고 잉프 PD가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분 컷이랑 나머지 영상들은 다 제가 직접 편집하고 직접 촬영을 하고 다 자막 넣고 있고 힘들어요. 어쨌든 도로도님께서 이 대전점의 신세계 대전점의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신 부분들을 또 댓글로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강님, 알림 뜨고 느낀 점, 이 귀한 것이 올라왔네 라고 이 유통기한 귀한 것이라는 언어 유희를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또 영상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Q&A 시간입니다. 제가 좀 주요한 질문들 4개 정도 뽑았는데 보니까 크게 화장품 3개, 그다음 유통 1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좀 중간중간에 자료를 많이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작부터 처음 하는 것부터 약간 손이 많이 가고 힘들면은 또 하다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편집을 안 하는 쪽으로 좀 날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도 한 큐에 찍고 바로 올리고 또 그렇지만 답변은 날카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화장품이 이제 브랜드 질문이 2개가 있고, 그리고 ODM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빅텐 팩텐님께서 롱타임 노씨, 아모레 G 그다음 아모레 퍼시픽 주가 하락 너무 과하지 않나요? 모니터 보면은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데 혹시 고견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좀 파란 나라가 좀 심한 날이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은 3분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 업체들이 일단 3분기가 원래 화장품 비수기인데, 그리고 지금 중국의 브랜드들이 조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이도가 지난 2분기 때 매출액이 40% 넘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브랜드 경쟁이 좀 심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레알 에스티로더도 예전에 컨콜 때
하면은 중국에서의 그런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씩 칼라를 주는 편이었거든요, 숫자로.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더블 디짓, 뭐 스트롱 성장 뭐 이 정도로만 좀 뉘앙스를 주고 있어서 약간 과거 대비 둔화하진 않았나, 뭐 더블 디짓이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전 대비 굉장히 자국 브랜드들도 레벨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니스프리 브랜드가 좀 중간에 끼어서 이 매출 전체,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 전체 매출액을 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니스프리가 아예 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에서 럭셔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싸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중가 고가 느낌인데, 이 옛날에 유나 씨가 막 제주도에서 머리 휘날리면서 뭐 한류랑 같이 했고 연결해서 했던 그런 시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대도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전체 중국 매출 중에서 이니스프리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쪽이 좀 회복 내지는 아니면 구조조정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중국 사업의 레벨업을 이끌어내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브랜드는 약간은 관망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덴제이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화사하신 리나 대장님, 빠른 대응에는 역시 현질만한 게 없나 봐요. 크크. 월 초에 LG생건도 미국 헤어케어 브랜드 인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시간 되실 때 고견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LG생건이 8월 달에 이제 그 브랜드 인수한 게 보잉카라는 회사이고,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샴푸 헤어케어 브랜드가 알틱폭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를 붙이는 과정들은 LG생건이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M&A 한 거를 보시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한류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 우리나라의 그런 연예인들이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매출액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건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 동남아에서도 잘 되고 있고 아세안 지역 특히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이게 비중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한국 면세점이랑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올라온다고 해서 실적을 막 뒤집을 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전략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실제로 시세이도도 나스 브랜드가 시세이도 건 거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려나요? 나스가 시세이도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베어 미네랄스라는 또 브랜드도 2010년도에 인수를 했었고요. 시세이도는 아시겠지만 10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더 그런 전략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 드렁큰 엘리펀트라는 미국 브랜드, 굉장히 신생 브랜드인데 이것도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럭셔리 그런 뷰티 브랜드들이랑 뷰티 업체들과 같은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LG생건이 미국 시장을 뭐 타겟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수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근데 실적에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요소로 작용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한줌님께서 지금은 당장은 상관없는 문제겠지만 국내 화장품 ODM 업체들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중국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 만큼 어떤 혜자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 상식선에서는 화장품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요. 아무튼 좋은 자료들 감사드립니다. 이 R&D하고 연구원들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화장품 연구개발 쪽인데, 저희도 이제 별게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물이랑 기름이랑 돌려가지고 향 추가해갖고 이제 만드는 게 뭐 스킨이고 크림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돌려서 진짜 그 배합이 이상하면은 그냥 향기 나는 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또 제형, 선크림은 정말 우리나라가 잘 만들거든요. 그런
번들번들 거리지 않으면서 백탁 현상 같은 게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개발. 그리고 또 파우더 같은 경우도 이런 섀도우 같은 거 바를 때 안에 들어가 있는 펄이 그 펄딱지가 얼마나 굵은지, 그게 얼마나 미세하게 굉장히 델리케트하게 반짝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럭셔리 브랜드랑 이런 일반 또 저렴한 브랜드들을 구분짓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회자를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2016년도 뭐 15년도 이때 한창 이제 K뷰티가 좋았을 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연구원들을 되게 많이 빼가긴 했어요. 그래서 글로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도 상하이자와 같은 업체들은 자체 공장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그들도 이제 글로벌 유럽에 있는 그런 업체들 및 뭐 R&D 연구소와 같이 제휴를 맺고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장품이 옛날에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이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어가지고 왜 메이드 인 프랑스가 잘 되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만큼 여전히 서양 브랜드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종국에는 중국 브랜드들이 꽤 많이 더 레벨업 돼서 올라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약간 과도기에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과거 대비 정말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중국도 자국 애국 마케팅 같은 것들이 Z세대들한테 좀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브랜드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브랜드들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ODM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통 쪽 질문 하나. 판다스 파이썬님, 파이썬 좀 하시나봐요. 저도 요새 코딩에 관심이 많은데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코딩에 좀 빠져 계셔가지고 궁금한데, 어쨌든 스틱에서도 중국권 매출 확대를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매출 효율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마켓 컬리도 중국권에서 매출 확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스기서의 결과를 재확인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컬리는 사실 쓱처럼 되는 것도 되는 건데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상장을 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목표로 잡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권, 충청권 배송 늘리고, 충청권에서 5개 도시에서 지금 색별 배송이 가능하게 됐고, 그 전까지는 새벽 배송이 안 되고 택배 배송만 됐었고요. 근데 수도권만 색별 배송이 됐었고, 근데 그 지역을 지금 늘린 거고,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대구에서도 시작하면서 남부권까지 이 새벽 배송을 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컬리가 거의 그 차량이 지입차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제 샛별 크루라고 해서 자체 직고용 인원들을 좀 늘리려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번 3월달에 아시겠지만 김포에 또 물센터 확보를 하면서 캐파도 2배가량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표 자체는 전국구로 샛별 배송을 확대하는 거다 보니까 컬리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미국 성장을 목표하다가 한국으로 돌린 것도 아무래도 배송 커버리지 자체가 한국이라는 아시아 변방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쿠팡 대비 약간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을 위해서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과는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장보기가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소비자분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컬리 입장에서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주연영 기자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제가 다음 영상 때 주연영 기자 성대모사로 한번 인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백신 2차 맞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백신 휴가여가지고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